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사회 현상들이 우리 취업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실 때 뭐 어학이나 자격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렇게 사회 이슈라든지 각종 흐름들을 파악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각종 사회 이슈와 또 설문을 통해서 취업 토크 잡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잔매거진 이 순서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토크를 컨설팅으로 연결하는 기승전 취업, 오로지 취업만 생각하는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르스는 다행히 좀 종식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삼성 주총도 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초반에 좋은 얘기한 것 같은데 세상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자 여러분들 잠만 자지 마시고요. 신문 좀 빨리 챙겨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잠에서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직설적이지만 늘 통쾌한 상담을 해주시는 잡드림 연구소 강민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제 홍쌤의 그 기승전 취업. 이거 굉장히 탐나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따라할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러한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언제나 촌철살인, 합리적, 그리고 재미있는 멘토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토크를 농담으로 연결하는 기승전 농담의 이시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얻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존재시죠. 자, 이어서 캐스터와 앵커를 넘나드는 앵캐스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잔매거진의 마스코트 강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큼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뭐 절반은 취업한 취준생, 반취생,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옆이 변화해서 제가 첫 방인 것 같이 떨리는 최윤선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무슨 소리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윤선 양 옆자리에 새로운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미 취업을 한 이동익군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강민우 군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중앙대학교 강민우라고 합니다. 이제 전역을 하면은 이제 다 뭐 제 세상처럼 될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취업 전선에 강제로 거의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점도 복구해야 되고 부족한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저처럼 정신이 없는 그런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전역자들을 제가 대변해서 열심히 잡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전역하셨어요, 우리 강민우 군? 4월에 전역했습니다. 4월,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 또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군요.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잡담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주리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미리 알아야 할 주제로 이 잡담을 나눠볼 텐데요. 바로 직장 생활의 예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사내 분위기에 적응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상사에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애 먹는 경우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직장 생활의 예절에 관한 조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은 일을 하러 가는 곳인데 예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연 이런 교육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생활하면 당연히 뭐 상사와 부하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생각나는데 뭐 일을 하러 가는 직장인데 예절이 그렇게나 중요한 건지 일단 오늘 처음으로 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직장 생활 예절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신입사원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역량으로는요. 예절과 매너가 61.4%로 압도적으로 많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 문서 작성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 취업 이후의 예절과 매너에 대해서 미리 또 얘기를 나눠볼 생각하니까 참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예, 실제로 회사에서 예절과 매너가 많이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시안 대표님? 네, 일단 여기 설문조사를 보면요. 우리가 직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가 예절. 네, 직무 능력은 전문 지식이 6.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절은 61.4%, 예. 10배 가까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사실 예절과 매너를 정확히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안 와닿잖아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 우리 신입사원들이 또는 들어온 후배들이 좀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다시 얘기하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또 그게 잘못하면 또 예절과 어떤 매너가 안 갖춰진 사람이 많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란 말로 네. 표현하면요. 이런 이해가 되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념이 있어야지 또 업무 능력이 또 상승되기 마련이니까. 예. 강민호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을 이제 훗날 한다면 예절과 매너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직장도 하나의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예절이라든지 그런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사회에 이제 제가 새롭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던 그런 하나의 예절 그 규범이라든지 그런 거는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직 생각이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느낌이 인간물이 아직 덜 빠졌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예절과 매너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강민호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신입사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매너만 잘 갖춰주고 아까 이제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개념만 잘 챙겨도 중간 이상은 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은 왜냐하면 뭐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건 신입사원이 중요한 거지 구직자의 가장 큰 역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또 보고 우리 구직자들은 예절이 제일 중요하구나. 오늘부터 예절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예절 학원.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직자와 신입사원은 엄연히 다른 거니까. 예. 홍 쌤도 같은 의견이세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다 보면 저도 정말 느끼는 부분인데 결국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우리 흔한 말로 인성 있는 친구들이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원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여러분들 이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생활 진행하기 위해서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영어 전력이 뛰어나고 인턴을 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녹아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민우 씨도 이제 지금도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군대 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작업을 아주 잘해, 삽질을 아주 잘해. 그런데 병장한테 격려를 안 해. 그러면 뭐 이거 같이 못하는 거고 룰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기본적인 인성 성향을 확인하는 그 중에 일환이 예절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선 양도 좀 예절과 매너가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나중에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트레이드마크 웃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웃으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잘못된 예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으로 때우려는 그게 그건 절대 조심하셔야 아니죠. 됩니다. 네, 그래요, 예의 바른 예. 자세로 웃습니다. 또 우리 또 잔매관에 출연하는 분들은 뭐 예절과 매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절이라는 게 사실 뭐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는데 회사 생활만에서의 그 예절과 매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어디서 가르쳐주는 곳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가르쳐주는 곳이 딱히 없습니다. 네. 또 회사마다요 사규도 다르고요 분위기나 예절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직장 예절과 매너를 어떻게 배웠는지 좀 물어봤더니요. 무려 91.3%가 눈치껏 또는 상사나 주변의 지적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습득을 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혼나가면서 네, 이제 배웠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부딪히면서. 다들 대기업 다녀보셨잖아요. 신입사원 교육 때 그런 거 없어요? 예절 같은 거 우리 홍 쌤부터 먼저. 그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다른 어떤 회사 CS 팀에 전화를 걸었는데 신입사원인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여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 기본 에티켓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그룹의 누구입니다. 네. 뭐 그런 좀 아주 좀 소소한 부분들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신입사원들이 제일 또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제 인사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삼성 있을 때 제 멘토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귀찮아. 너는 그냥 만나는 분들한테 다 인사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억지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신입사원들은 다 저는 이제 프레시맨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존에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분들이 좀 알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빠르게 동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많이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몇몇 보고서 쓰는 예절이라든가 전화 받는 에티켓 뭐 그 정도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죠. 그래, 그 여보세요라고 받았던 직원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경우네요. 혹은 내가 어색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네. 정신이 없는 거죠. 아. 네, 갑자기 딱 받게 되니까 그런 네. 거고요. 이게 실제로 그 연수원이나 들어가면 연수원 한 달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화 받는 거 그 책에 써 있어요. 아, 책에. 매뉴얼이? 네, 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공공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배운 친구들이 이제 그거가 습득이 안 된 거인 아. 건데 재밌는 건 그 전화 같은 거는 옆에서 보다가도 잠깐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네네. 되게 애매하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뭐죠? 가령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아. 상사랑 탈 때는 엘리베이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오른쪽 뒷좌석이 이제 사장 자리라고 보통, 해서 예. 제일 높은 사람이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선배가 가르쳐 주기도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어떻게 타는 게 좋을까요? 너 이리 와봐, 왜 거기 섰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도 연수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아, 그런 아예 또. 딱 있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뭐 이렇게 그 네모나게 있으면 그 앞에 누르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제일 말단이 타야 되는 자리예요. 아. 그 몇 층 가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아. 신입사원이라면 이제 자기가 거기 서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몇 층 가십니까? 해서 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군요. 강민혁 대표님께서 뭐 배웠던 교육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입문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이건 비단 신입사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말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특정 상황에서의 그런 에티켓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비단 뭐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회인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꼭 배운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자기가 좀 더 소양, 뭐 교양, 뭐 이런 걸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어떤 눈치로 배우게 될 텐데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강민호 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군대에서도 이제 많이 느꼈지만은 참 아까 이제 그 이시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뭔가 딱 규정하기 어려운 하나의 그런 상황들. 예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에서는 이걸 참 뭐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야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얘가 뭔가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땐 기분 나쁜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이게 또 얘기하면 내가 괜히 쪼잔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에는 좀 눈치껏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막상 겪어봐야지 배우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군생활이 어땠을까 살짝 궁금해지긴 해요.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선망받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직장 예절하면 어느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는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전화 응대부터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우리 신입사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네, 신입사원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을 조금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할 때라는 순위가 가장 높은 답변을 차지를 했고요. 네. 상사가 회의나 다른 업무로 바쁜데 이 긴급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판단 여부도 좀 어렵다는 게 순위로 나왔습니다. 또 상사의 술 권유와 거절, 그리고 상사에게 받은 지시를 자신의 이 직속 상사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는지도 혼돈이 온다고 하고요. 연장자에 대한 호칭 문제와 전화, 이메일 예정 등이 예절 등이 또 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신입 시절에 이제 누구나 다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상황을 한번 제시해 드릴까요? 예, 어떤 상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지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무작정 따를 것인지 아니다. 아니면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Yes or no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상사의 의견 따라야 하나. 하나, 둘, 셋. Yes, yes, no, no, yes, yes. 일단 이시안 대표님과 강민호 군이 노예요. 아니, 노가 아니라 전 중간. 세모. 세모. 그래 일단 노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민호 군. 저도 이제 이시안 대표랑 조금 그런 반반인데, 그러니까 조건부 노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게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 합당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게 제 개성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뭐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라든지 뭐 굉장히 부당한 그런 이거를 시행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뭐
되게 국익에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그거 외에 뭐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좀 나랑 안 맞는데 이런다고 해서 거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그래요. 봅니다. 약간 국방 색깔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안 대표님도 조건부 노. 네, 저는 이거는 예.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부정부패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의 그 상사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사실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이상적인 거고 보통 회사에서는 따라야 됩니다. 부당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그걸 거부했다가 그 책임을 나 혼자 뒤집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따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를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나중에 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되게 엉뚱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상사가 약간 그 후배 의견도 좀 잘 존중해주는 편이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따르고요. 그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 기업에서 생활하기에 좀 책임감이란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상사의 성향을 봐가지고 눈치 있게 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사람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좋습니다. 주리 씨도 예스 들었어요? 네, 저 예스 들었습니다. 저는 뭐 민우군처럼 이렇게 되게 넓게 부정부패 국익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놓고만 보면 일단 상사 의견을 그 당시에는 따르지만요. 시간이 지나거나 그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그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납득이 좀 안 갔습니다. 라든지 나중에. 네, 그때 돼서 상사에게 나중에 다시 이제 사귈 때.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상사에게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납득이 안 갔습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얘기한다. 일단은. 왜냐하면 굉장히 뒤끝 있는 스타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가요? 저는 그런 게 예절이라고 배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일단은 따르겠다. 홍쌤과 강민혁 대표님 두 분 다 예스 드셨는데 어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홍쌤부터. 우선은 그 구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상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상사는 나한테 관리 감독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더 윗사람이 경험이 많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책임진 걸 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깨도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윗사람이 지신 따르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가정하셔야 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 판단이 옳을 거냐. 이제 그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 윗분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뭐 상황을 케이스별로 이걸 쪼개가지고 면접장에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답변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따르는 방향에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강민혁 대표님은요? 저도 생각이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뭐 민호군부터 해서 이제 강주리 캐스터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이제 100% 정석의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참고할 필요는 있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민우군이 판단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 도덕적 판단과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소양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사가 저희에게 공유하지 않은 정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생각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직에서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부당한 지시라면 저는 당연히 상사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선 양 얘기 못 들어봤죠? 네. 예스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조금 부족한 예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뭐 제가 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 사례를 들어보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사분들이 계셔요. 진짜 약간 의견을 말할 수 없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건 그래도 말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 좀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맞담배를 피면서 뭐 선배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거나 뭐 자세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제 경험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지금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 맞담배. 그거 하나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어떤 저만의 문제 제기인데 취업 컨설팅 업체에서 따로 돈 받고 막 예절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시안 대표님? 이런 것을 저를 시키시면 자, 이게 그런 업체들한테 참 미움받을 소리지만 저는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을 가르칠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개념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눈치라는 말이죠. 이분들과 이 사회와 이 회사와 여러 가지 걸 다 감안한 눈치인데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르치는 거 보면 뭐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앉혀놓고 그러니까 양쪽에 씌운 다음에 이런 식의 인사를 시켜요. 뭐 15도 각도로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상사가 야, 너는 왜 15도 각도 인사를 안 해? 날 깔보는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럴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CS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학교에서 어떻게 좀 그 교육 프로그램 풀려는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CS 서비스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CS 교육을 마치 예절 교육, 직장 비즈니스 매너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교육들이 그래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두 분 회사에서도 이런 예절 교육을 시행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러한 예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평소에 그렇게 좀 보입니다. 가르칠 만한 역량, 뭐 소양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뭐 반사회분자라든지 뭐 그런 취급을 당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사람의 진정성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걸 충분히 알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 교육을 할 때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담아야 되고 좀 본인이 진지하게 인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몇 도고 그 다음에 뭐 걸음걸이 몇 발자국 걸어가서 어느 정도 거리 간격을 둔 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짧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C그룹에 있을 때 CJ요. 제가 이제 그 인사팀장님께서 그룹의 부사장님이셨어요. 이제 그룹 네. 본사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웬만한 계열사 대표보다 높으신 분이거든요. 간혹 그 이제 그룹 본사에서 회장님을 우연히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이도 서로 되게 지긋하시고 많으신 분인데 그 회장님 앞에 딱 만나시면은 걸어가셔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회장님께 목숨까지 바치실 분이다. 인사를 너무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팀장님께서 무슨 각도 재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진정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반대로 또 선배들이 후배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설문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입사원만 이렇게 애먹는 것이 아니라요. 후배를 보는 선배들도 조금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요. 네. 선배들이 꼽은 가장 밉상 신입사원은요. 첫 번째로 지각이나 외출이 잦고 업무 시간 중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스러운 사람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네.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요. 아는 척하면서 멋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또 인사 안 하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네. 뭐 얘기만 들어도 딱 상황이 떠올려지네. 너무 싫다. 예. 아무리 근데 가르치고 야단치고 눈치를 주고 때론 혼내고 때론 때리기까지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 기본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것 같은데 이런 후배들은 개인적으로 홍쌤은 어떻게 좀 다루는 편이세요? 저는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제 후배들이나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요즘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나의 자아, 그다음에 나의 비전, 그리고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것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은 저도 소중하긴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초입을 하게 되면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 가정, 취미, 여자친구도 중요하지만 업무 역량을 닦는 게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나한테 들어오는 약간은 좀 부당한 대우라든가 너무나 좀 과한 야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적응을 하고 나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하면 조금 좀 전향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이제 특징이 굉장히 짧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내가 왜 11시마다 퇴근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뭐 평생 그렇게 가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짧게 보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래 문화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만들어 온 허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끈기를 갖고 도전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말 안 듣는 후배들을 나중에 신입사원이 돼서 또 상사가 돼서 만난다면 좀 어떻게 다룰 것 같아요? 먼저 윤 선장부터. 웃으면서 때릴 것 같은데. 저는요. 맞담배가 저는 이게 뭐 잊어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윤 선장은 담배 오해하실까봐 끊었어요. 예.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회사를 아직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저는 학교에서 방송국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엄청 작은 사회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 밑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로 인사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보기 싫고 약간 저는 진짜 제 후배들이 그래요. 웃으면서 무서운 스타일이라고. 저 약간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스타일이어서 바로 잡아줄 거예요. 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예절이 없다면 모두 데려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나는 딱 바로 잡아줄 거다. 네. 따끔하게 혼낼 것이다. 민우 군은 어때요? 저도 일단 대화를 통해서 먼저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신념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 후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후임들 중에서 이제 진짜 얘는 대체 완전히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참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그래도 대화가 답이라는 그러니까 종착점은 대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좀 그래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대화가 중요하죠. 민우 군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후배가 그렇게 했는데 남자 후배였는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 맞을 뻔했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끼리는 해결이 가능한데 남자와 저는 안 되니까 굉장히 애먹었던 기억도 있고 최근에 제 친구 얘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도 될까요? 제 친구가 후배를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기 그 신입사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입사원은 6시가 딱 되니까 간다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해도 안 된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뭐 예의 없는 후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진짜 2박 3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뒷담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쯤에서 짧게 한번 저희 여러분들 칠판에 미리 적어주신 내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선배에게 서로 사랑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짜자잔. 자, 세 분의 의견부터 먼저 좀 보죠. 빙의, 기본, 여지. 굉장한 키워드들입니다. 먼저. 세 개를 연결해야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빙의, 기본. 여자 아니죠? 여지죠. 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 여지.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여지. 어떤 여지를 둔다는 거죠? 여자라니 쇼킹하네요. 이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혼났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상사가 대리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장님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보고를 하죠. 그런데 부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완벽하게 보고를 하는 게 물론 베스트죠. 그런데 더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셋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나의 보고에 대리가 플러스 알파 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보고가 제일 베스트죠. 그래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대리도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단체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승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팀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눔이 될 수도 있고 공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실 때 조금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또 강민혁 대표님은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는데 결과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내 업무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편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뭐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인사도 참 잘하고 참 괜찮아요. 웃음도 많고 저랑 같이 담배도 펴주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일을 좀 맡겨놓으면 얘 때문에 제가 너무나 추가적인 업무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사람은 괜찮지만 점점 그 친구한테 좀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우리 후임이 있을 때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 후임한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제일 부끄러운 거는 상사한테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내 후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굉장히 걱정거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업무적인 측면에서 서로 기본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의외로 그걸 놓치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빙의. 오늘도 또 아주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만 요즘에 이제 빙의 로맨스가 유행이어서 딱 그런 거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해라는 측면이거든요. 이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알바를 할 때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위에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알바애들끼리 누가 얘기할래 이러다가 거의 한두 시간을 그냥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보내요. 그럼 위에 사람들이 맞다 야 니네 빨리 안 가고 뭐하니? 갑자기 그러거든요.
근데 먼저 가가지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약간 높은 사람이 돼 보면 그거를 그냥 저 친구들이 지금 다 끝나고 할 일이 없겠다. 그러니까 직무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는 뭐 그거 자체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서로 사랑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알바했을 때 저랬지, 또는 내가 상사가 되면 이런 부분이 힘들 거야라고 이해하는 수준인데 그냥 말로만 이해가 아니라 거의 빙의되는 수준으로 그래 내가 저랬을 때 저랬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시간만 조금만 줄여주고 쓸데없는 일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저는 이게 정말 서로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분의 답변이 진짜 제대로 그 노하우에서 비롯된 답변들이거든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세 분은 이제 인사, 웃음, 뭐 눈치 이런 부분입니다. 민우 군 인사. 예. 사실 지금 세 분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너무 진짜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가 가장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막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또 이제 또 인사를 오는 사람들한테 살갑게 받아주고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제가 여태까지 뭐 이런 여기저기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일단은 저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저한테 좀 이제 또 제가 인사를 했을 때 또 되게 잘 받아주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뭔가 예의 발라 보이고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 뭔가 잘못해도 얘는 좀 이번에 실수했네 이런 건데 처음에 인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일단 좀 인식이 잘못 박혀 있으면은 뭘 해도 되게 미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인사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꾸 마주쳐도 계속 인사하는 자세. 예. 그리고 윤선 양은 웃음과 아부. 웃음은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아부 뭐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도 선생님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부끄러워졌어요.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아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뭐 지금이야 많이 웃고 이러지만 저도 막 어렸을 때는 되게 성격이 약간 모난 구석이 약간 조금 있어서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면 뭐 6살 때.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듣던 말이 그래도 아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 그렇게 항상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아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제가 뭐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 해보니까 조금씩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높으신 분들 대하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주리 씨는 눈치. 네, 저는 눈치라고 썼습니다. 네. 모든 분들 말한 거에 포괄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해도 눈치껏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면 또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눈치만 있다면 뭐든지 좀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세 분이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네, 시간이 조금 넘겼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재미있는 이슈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